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김강우입니다. 오늘은 제6강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나머지 정리는 앞서 배웠던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특정 fx를 gx로 나누게 된다면 몫이 생성되고 그 얘들 둘이를 곱해서 gx 곱하기 qx를 나타낸 다음에 위에 살을 거 빼면 그 친구가 rx다 라고 적을 수 있었죠. 그래서 얘들 다항식 나눗셈에서 이러한 과정들을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 얘들이 fx는 gx 곱하기 qx에 나머지가 rx다 라고 해서 하게 되면 이 좌측식과 우측식이 항등식에 대한 조건을 만족한다 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에서 얘들 gx를 나눈 차수가 있었으면 rx에 대한 차수가 있었었죠. 그래서 gx의 차수보다 rx의 차수가 작다는 것까지 확인한 후 그 중에서 많은 차수 중에서 얘가 상수항이 나오는, 반드시 상수항이 나올 수 있는 녀석을 보고 우리는 나머지 정리다 라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수항이 돼야 되니까 얘들 차수보다 한 차수 작아져야겠죠. 그래서 gx가 나누어지는 거는 1차로 나눈 나머지가 되게 되고, 그러면서 fx는 예를 들면 x-a로 나눴을 때 그때의 qx고 나머지가 r이 되면서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상수항이 되는 이런 꼴이 나오겠죠. 이런 형태를 보고 우리는 나머지 정리의 정의다. 그 중에서 자, 우리는 나머지만 알고 싶게 되면 qx랑 관련이 없어야겠죠. qx랑 관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x-a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0 곱하기 qx가 돼야지 qx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식이므로 이제 x-a가 0이 됐으니까 따라서 x에다가 a를 넣는 fa를 넣게 되면 얘가 나머지 정리가 r이 된다 해서 얘들 보고 우리는 나머지 정리다 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럼 정의에 대해서 함께 보시죠. 나머지 정리는 첫 번째로 보시면 나누는 식의 1차식일 때만 사용합니다. 왜냐면 나머지가 상수항인 형태만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첫 번째로 1차식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x에 대한 다항식 fx를 1차식 x-알파로 나눈 나머지 r은 자, 몫이랑 관계없이 성립해야 되니까 직접 얘가 0이 되는 걸 대입한다라고 얘기했죠. 자, 대입하게 되면 x에 알파를 넣는다면 나머지 r이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꼴을 보고 우리는 나머지 정리다 라고 일컫게 되고,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인 게 1차식이 ax 플러스 b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얘가 0이 되는 꼴을 찾고 싶기 때문에 x에 마이너스 a분의 b를 넣겠죠.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f에 마이너스 a분의 b를 넣었을 때 얘들 나머지가 r이다 라는 것까지 보게 되면서 얘들에 대한 정의가 1차식인 거와 그리고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과 관련 없이 나머지만 궁금하기 때문에 1차식이 0이 되는 것의 수치를 x값에 집어넣어서 얘들을 쭉 정리해주면 얘를 보고 나머지 정리다 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들과 마찬가지로 그 나머지가 정말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나머지 r 자체가 0이 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봅시다. 그 중에서 많은 나머지 중에서 나머지가 0을 되는 걸 보고 우리는 인수정리다 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인수라는 것은 결국에 근이란 얘기이기 때문에 fa라는 걸 넣었을 때 0을 만족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얘들 식 자체가 fx가 x-a라는 게 인수로서 잡혀있고 나머지 몫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나머지가 0이다 라고 해서 x-a가 인수다 까지인 걸 알 수 있게 되면서 이 형태를 인수정리다 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같은 표현으로 보게 되면 x에 대한 다항식 fx를 1차식 x-알파로 나눈 나머지가 r이 0일 때 x-알파는 fx의 인수다라고 표현했죠. 그렇기 때문에
FA는 0이다를 만족하게 된다면 같은 표현이 fx는 x-알파 곱하기 qx의 형태를 띌 거고, 따라서 x-알파는 다항식의 인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런 꼴을 보고 우리는 인수정리다 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의 정의에 대해서 봤고요. 간단하게 이 정의를 활용해서 두 문제 정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다항식 fx를 x-3으로 나눴을 때 1차로 나눴죠? 자, 1차로 나눈 걸 봤으면은 나머지 정리를 써야 된다는 것까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나눴을 때 나머지가 4이고 다항식 gx를 다시 한번 또 여기죠? 1차로 나눴습니다. 그럼 나머지 정리를 써야겠죠?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자, 여기까지 끊게 되면 나머지 정리를 써달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정리를 쓰면 되겠죠. 하지만 제가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1차로 얘기했을 때는 그 다음에 어떤 언급이 있는지에 따라서 문제를 다르게 풀어갈 수 있는데요. 1차를 언급한 뒤에 몫을 언급하는 문제가 생성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바로 나머지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몫이라는 걸 언급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나머지 정리의 정의를 이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fx라는 것 자체가 x-a의 몫이 qx이며 나머지가 r이라고 해서 나머지 정리의 정의를 모두 다 써달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1차로 나눴지만 몫이라는 얘기를 했으니 몫에 대한 표현을 써달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하지만 1차를 언급한 뒤 나머지만 언급했다면 바로 우리가 알고 계신 FA가 R이 된다는 거, 얘만 활용하면 된다는 기준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 첫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다항식 fx가 x-3으로 나눴을 때 봐요. 여기서 몫이라는 언급이 하나라도 있나요? 없죠? 그럼 바로 숫자를 대입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대입하게 되면 f3이라는 숫자가 4가 된다는 거고요. 뒤에서 보면 다항식 gx를 x-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몫에 대한 언급이 없죠? 없기 때문에 그냥 숫자를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g3이라는 숫자가 마이너스 1이다. 자, 여기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표현하고 나면 뒤에서 다항식 3fx에다가 빼기 2gx를 여기서도 1차로 나눴는데 x-3으로 나눴을 때의 몫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죠? 그죠? 몫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숫자를 바로 집어넣어 달라는 얘기가 돼요. 나머지 정리를 바로 쓰라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3f3에 빼기 2g3이 되면서 우리가 앞서 구했던 조건 두 개를 보게 되면 얘들 숫자가 각각 나타나니까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겠다라는 기준점이 잡히죠. 따라서 여기서 집어넣게 되면 3 곱하기 4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므로 12 더하기 2가 되니까 정답이 14다라는 결과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했던 것 중에서도 기억하셔야 될 게 1차로 나눴을 때 몫이라는 언급이 있냐 아니면 바로 나머지를 얘기하냐에 따라서 풀이하는 방식이나 풀이법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다항식 x3승 플러스 ax제곱에 플러스 b라는 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얘들이 나머지가 0이란 얘기고요. 나머지가 0이란 얘기는 얘들이 인수란 얘기가 돼요. 인수란 얘기가 되니까 얘들은 인수 정리를 활용하자라는 기준점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들을 인수 정리의 형태로 나눌 거니까 얘들을 쓰게 된다면 x3승의 플러스 ax제곱의 플러스 b라는 녀석이 x제곱의 마이너스 x의 플러스 1로 나눴더니가 qx와 같아진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나누어지니까 첫 번째 방식으로서는 실제 다항식의 나눗셈을 써도 돼요. 하지만 이 다항식의 나눗셈을 쓰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항과 좌측항과 우측항이 완전 동일한 식인 항등식에 대한 개념을 쓴다면 얘들은 훨씬 더 깔끔하게 풀린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여기서 저는 항등식에 대한 조건을 쓰는 걸 한번 볼게요. x3승의 플러스 ax제곱의 플러스 b라고 봤으면 여기 사이에 일단 0x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1차의 개수가 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x3승의 개수도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뒤에 있는 식이, 자, 우측에 있는 식이 x제곱인 개수가 1인 2차 식이라면 qx라는 녀석 자체가 x 플러스 알파의 형태로서 개수가 1인 1차 식이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알게 되면서 좌측에 있는 0이란 녀석, 자, x개수가 0이란 걸 하게 되면 얘들 우측에서도 x개수가 나오는 게 0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선택할 수 있는 마이너스 x와 알파를 곱하게 되는 마이너스 알파 x에 1이라는 걸 선택했을 때 1이 되는 플러스 x가 얘들이 0이 된다면은 만족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알파라는 게 1이면 0을 만족하므로 여기서 qx라는 식 자체가 플러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들 여기 있던 식과 여기 있던 식을 곱해서 전개를 하면은 깔끔하게 a와 b 모두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해서 전개를 하게 되면 x제곱에 마이너스 x의 플러스 1에 x 플러스 1이라는 걸 봤는데, 물론 여기서 곱셈 공식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얘들이 아, 선생님 얘가 x3승의 플러스 1입니다 하고 바로 알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얘들 직접 하나하나씩 전개를 해서 얘들을 쭉 다 정리해주면 x3승 플러스 1이라는 게 나오게 될 겁니다. 따라서 얘들 형태와 같아지는 게 x3승의 플러스 ax제곱에 플러스 b와 같아지니까 따라서 a는 0이 될 거고요. b는 1이므로 a,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곱하게 되면 정답은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한 내용은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봤고요. 그 개념들 중에서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꼭 알 때까지 복습하시길 바라며 틈나는 대로 영상을 보면서 개념을 확실히 다지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김광호였습니다.